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일반 균형이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시장 균형에 대해서 살펴봤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균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시장 균형은 부분 균형이에요. 그래서 파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분 균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시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균형을 찾아서 분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시장이다. 그러면 사과 시장에서의 이제 시장 수요가 있을 테고, 사과 시장에서 시장 공급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시장 균형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바나나 시장이다. 그러면 바나나 시장에서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있고, 그럼 바나나 시장에 이제 시장 균형을 찾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균형 방법론을 통해서 시장의 균형을 찾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시장 균형을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과 시장에서의 시장 균형이에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른쪽에서 그래프 이제 바나나 시장인데, 바나나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균형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나나 시장의 가격이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균형으로 가는 거죠. 바나나 시장에서는 아직 균형이 아니고, 그래서 바나나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사과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금 바나나 시장에서 바나나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과 먹다가 이게 바나나가 점점 싸지네. 그러면 나 바나나 말고 사과를 먹어야겠어 하고, 예를 들어서 사과 수요가 이제 바나나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과 말고 이제 바나나를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사과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균형이 원래 여기였는데, 그래서 균형 가격이 지금 여기 빨간색 P였는데 지금 수요가 변해서 지금 더 이상 이 빨간색 P가 균형 가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균형 가격이 지금 새로운 균형으로 가야 되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될 거야. 그래서 바나나 시장에서 균형이 아니라 뭔가 이제 바나나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가격이 변하고 하다 보니 그게 사과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사과 시장에서 원래 균형이었는데 그게 흐트러졌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제 바나나 시장이 균형이 됐어요. 근데 사과 시장에서 여전히 균형으로 아직 못 갔어요. 그러면 사과 시장에서 가격이 막 움직이다 보니 바나나 시장에서의 균형이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지금 부분 균형 분석 방법으로 한 시장만 봐서는 이제 한 시장만 봤더니 지금 사과 시장 균형이 여기야라고 했는데 이 균형이 계속 변하는 거야. 막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시장 균형이라는 게 지금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다 더 이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면 지금 사과 시장과 바나나 시장이 있다고 하면 이 두 시장에서 동시에 균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과 시장과 바나나 시장에서 동시에 균형을 찾게 되면 지금 더 이상 사과 시장에서 뭔가 일이 발생을 해서 바나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을 테고, 바나나 시장에서 뭔가 일이 발생해서 사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일반 균형 접근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에서 동시에 우리가 균형을 찾아서 그 모든 균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론이 이제 일반 균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시장 균형이라는 건 결국 이제 부분 균형이었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예전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과연 우리 사회에 일반 균형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과 시장 하나만 보면 이제 사과 수요와 사과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제 균형을 찾는다. 이거는 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시장에서 동시에 균형이 달성이 된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과연 그런 균형, 일반 균형이 존재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일반 균형이라는 게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반 균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그럼 일반 균형은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일반 균형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에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자, 간단하게 두 명의 개인이 존재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에이스라는 사람이 있고 베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두 명의 개인이 존재를 해요. 자, 에이스는 지금 보자 사과와 바나나가 있는데 사과와 바나나가 있는데 자 에이스는 첫 번째 개인은 사과를 30개 바나나를 20개 들고 있고 베티 두 번째 개인은 사과가 20개 바나나가 60개가 있어요. 자 각자가 들고 있는 이 사과 바나나를 우리가 이제 각자의 인다우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이스의 인다우먼트는 사과 30개, 바나나 20개. 베티의 인다우먼트는 사과 20개, 바나나 6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총 사과의 개수는 그래서 50개, 총 바나나의 개수는 이제 80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개별 소비자들이 지금 두 명의 경제 주체가 각각 이제 두 종류의 재화를 소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제는 시장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사과 시장의 균형만 따로 보는 것도 아니고 바나나 시장의 균형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사과 시장과 바나나 시장의 균형을 우리가 동시에 볼 거예요. 즉 이제 이 경제에서의 일반 균형을 우리가 이 간단한 예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과연 우리가 찾은 이 일반 균형이라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시장 균형은 뭐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앞서 이제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균형을 찾고 자, 과연 이렇게 찾은 일반 균형이라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에이스의 경우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에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자, X축을 이제 사과라고 하고 X축을 사과인데 Q1이라고 합시다. Q1은 사과, Q2는 바나나. 자, 에이스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과와 바나나를 이제 소비를 하는데 자, 에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사과가 30개, 바나나가 20개가 있죠. 사과 30개, 바나나가 20개. 그래서 에이스의 인다우먼트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이 점이에요. 자, 베티의 경우도 비슷하게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사과가 20개, 바나나가 60개. 그래서 베티의 인다우먼트를 그래프에서 나타내면 이 점이에요. 자, 그래서 에이스의 경우에는 뭐 자기가 원하면 그냥 자기 인다우먼트를 소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과 30개, 바나나 20개 소비를 하고 그로부터 이제 효용을 얻을 테고 베티의 경우에는 자기 인다우먼트 그냥 소비하고 효용을 얻는다고 하면 사과 20개, 바나나 60개 소비를 하고 그로부터 이제 효용을 얻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이제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과연 에이스와 베티가 서로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에이스와 베티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지금 뭐 개인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에이스하고 베티 둘이서 그냥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뭐 거래를 하면 될 텐데, 우리가 앞서 배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스피릿을 생각을 해서 지금 에이스와 베티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에이스는 시장에 가서 지금 자기가 지금 애플이 30개, 바나나가 20개가 있는데 시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을 좀 주고 바나나를 얻는 그런 트레이드를 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바나나를 좀 몇 개를 주고 사과를 몇 개 얻는 이런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제 스피릿을 사용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이제 에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에 갔더니 이 사과와 바나나의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에이스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시장 가격 하에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가 시장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가격이 사과와 바나나의 가격 상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사과 하나와 바나나 하나를 1대1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면. 그래서 내가 사과 하나 주면 바나나 하나를 얻는 거고, 바나나 하나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 사과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스가 시장에 갈 때는 사과 30개, 바나나 20개를 가지고 갔는데, 뭐 원하면 이제 사과 하나 주고 그 대신 바나나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지금 30,20이 아니라 자, 요점 29,21을 소비할 수도 있는 거야.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나나를 더 먹고 싶다. 그럼 여기서 사과 하나 또 더 주고 바나나 하나 이제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점도 소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사과를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바나나를 하나 주고 사과를 이제 더 얻으면 되겠죠. 그럼 요 점도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에이스가 시장에 가서 지금 이 직선상에 있는, 만약 에이스가 원한다면 이 직선상에 있는 어떤 소비점이라도 소비가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이 직선이라는 거는 지금 까만색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통과하는 어떤 직선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사과 바나나의 상대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P1 나누기 P2 이제 마이너스 무시하면 이제 P1 나누기 P2. 그래서 사과와 바나나의 상대 가격이 되겠고, 사과가 더 비싸지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더 이제 급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이 결국 이 에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 제약선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는 시장에 나가서 지금 이 빨간색 직선상에 있는 어떤 소비점이라도 거래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래서 그러면 에이스가 과연 어떤 점을 그럼 선택을 할 거냐? 뭐 자신의 효용을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점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에이스의 인디퍼런스 커브를 생각을 해보면, 요 파란 점이 예산 제약선 하에서 에이스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이니까 에이스는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 점을 소비를 하려고 할 테고, 그 말인즉슨 사과를 몇 개 주고 그 대신 바나나를 더 많이 이제 얻어서 소비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게 에이스가 지금 사과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몇 개 주고 바나나를 얻는 그런 트레이드를 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에이스가 사과 시장에서는 공급자, 즉 사과를 시장에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공급하는 이제 사과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바나나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베티의 경우도 이런 예산 제약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 예산 제약선 하에서
베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이제 요 점이죠. 그래서 베티는 뭐 여기를 이제 뭐 A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베티는 A점을 소비를 하려고 할 테고, 그럼 그 말인즉슨 베티는 지금 사과를 더 얻는 대신 바나나를 이제 자기는 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트레이드를 하려고 할 테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베티는 지금 사과 시장에서는 수요자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과를 자기가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인다우먼트보다. 그리고 바나나 시장에서는 이제 바나나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제는 두 명의 경제 주체가 있어요. 에이스와 베티라는 두 명의 경제 주체가 있고, 각자 인다우먼트라고 불리는 이제 사과와 바나나에 이제 주어진 양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스피릿을 사용을 해서 뭐 두 명밖에 없긴 하지만 간단한 예라서 우리가 두 명만 있는 거고, 뭐 실제로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두 명만 있지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처럼 이제 사람들이 행동한다고 가정을 해서 지금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에이스와 베티가 각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주어진 시장 가격에 따라서 이제 공급자와 각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형은 지금 이 모형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 경제에서 새롭게 생산이 되는 건 없죠. 이 경제는 이미 사과와 바나나가 50개와 80개 이미 경제에 주어져 있고, 지금 이 경제에서는 이거를 트레이드 혹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나눠 가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없고 거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pure exchange economy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pure exchange economy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 경제는 어떤 경제냐면 이제 생산은 없어요. 생산은 없고 각자 이제 주어진 이제 이 경제에 주어진 총 사과와 바나나의 양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나눠 가질지만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우리가 pure exchange economy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래서 pure exchange economy에서 시장에서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이스와 베티는 어떤 시장에서는 공급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시장에서는 수요자 역할을 이제 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각 시장에서 시장 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 왼쪽 에이스의 경우를 보면 지금 에이스의 인다우먼트는 요 까만 점이고 에이스가 원하는 점은 요 파란 점이죠. 그래서 까만 점과 파란 점의 차이로부터 에이스가 사과는 얼마나 공급하고 바나나는 얼마나 수요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과 공급량과 바나나 수요량을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자, 베티의 인다우먼트는 까만 점, 베티가 원하는 이 소비점은 파란 점이죠. 그래서 이 까만 점과 파란 점의 차이로부터 자, 베티가 사과를 얼마나 수요하는지, 그래서 이 사과 시장에서 수요량을 계산할 수 있고, 베티가 바나나는 얼마나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바나나 시장에서의 공급량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량과 이제 사과 시장에서의 사과 시장에서의 공급은 지금 에이스가 하는 거고 사과 시장에서 수요는 베티가 하는 거니까 이 사과 시장에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으면 지금 이제 그 사과 시장에서의 균형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근데 뭐 그래프 대충 보니까 지금 이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바나나 시장에서도 지금 수요량은 에이스로부터 찾을 수 있고 공급량은 베티로부터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바나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바나나 시장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역시나 그래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과 시장과 바나나 시장에서 지금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사과 시장과 바나나 시장에서 가격이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사과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과 가격이 올라야 될 테고 사과 가격이 오르면 에이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사과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과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내가 사과 더 많이 공급하고 그 대신에 난 바나나를 더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사과 공급을 늘릴 테고 베티 입장에서는 사과를 수요하고 있는데 사과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은 사과는 좀 덜 먹어야 되겠는데 하고 수요를 줄이겠죠. 그러면서 점점 사과 공급과 수요가 비슷해질 거예요. 바나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변했다. 지금 가격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가격이 변한다는 거는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에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까만 점이 인다우먼트니까 이제 까만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기울기가 변하는 거야. 오른쪽 그래프에서 베이티 역시 까만 점이 인다우먼트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변한다는 거였죠. 이 기울기는 다 똑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의 상대 가격은 동일한 상대 가격 하에서 에이스와 베티 둘 다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변하면 그러면 에이스와 베티의 선택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에이스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요 점. 베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점. 이렇게 선택이 변할 테고 그러면 그 상황 하에서 그럼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느냐 각 시장에서 살펴봐서 만약에 다르면 또 가격이 변하고 그래서 결국 가격이 계속 변하면서 양 시장 즉 사과와 바나나 시장 모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사과와 바나나 시장 모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 일반 균형을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반 균형을 찾으려면 계속 이렇게 가격이 변해가면서 에이스와 베티의 지금 각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계속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프도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프가 되게 지저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반 균형이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하려니까 이게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게 지금 베티의 그래프인데 요 베티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 180도 뒤집어서 그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베티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x축 y축 이렇게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그릴 거예요. 지금 x축이 그래서 여기가 가는 거고 y축이 여기에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지금 까만색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지금 요 기울기가 p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기울기가 p가 되겠죠? 그리고 요 인디퍼런스 커브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에이스 그래프는 그대로 놔두고 베티의 그래프를 우리가 180도 뒤집어 가지고 지금 천장과 지금 바닥을 뒤집어서 그릴 거예요. 뒤집어서 그린 다음에 이 에이스 그래프하고 베티 그래프를 합칠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요 그래프를 이렇게 합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x축, y축 이렇게 오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합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요건 지금 에이스 그래프. 그래서 x축은 사과, y축은 바나나죠.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에이스의 인다우먼트. 에이스의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가 뭐 이렇게 있겠죠. 자, 베티는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180도 뒤집었으니까
지금 사과가 여기 있는 거고 바나나가 지금 여기를 오는 거죠. 그다음에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인다우먼트, 이제 베티의 인다우먼트고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지금 그렸죠. 그다음에 이제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을 하듯이 요 두 그래프를 우리가 딱 끼울 거야. 무슨 말이냐? 저 두 그래프를 우리가 딱 끼워서 지금 요점 있죠. 자, 이 지금 여기서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딱 붙이고 요 점하고 요 점을 딱 붙일 거야. 그래서 딱 끼워요. 레고 블록 맞추듯이.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딱 끼우면 자, 지금 에이스 입장에서는 여기가 원점이죠. 자, 베티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원점이에요. 자, 인다우먼트는 요 E라고 합시다. 요 E 인다우먼트를 이 네모 박스처럼 보이는 그래프에서 그냥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에이스는 사과 30개, 이제 바나나 20개 가지고 있죠. 자, 요 이 점이 지금 에이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다우먼트를 나타내는 그런 점이죠. 자, 베티의 입장에서 보면 요 이 점은 베티 자신의 인다우먼트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가 20이에요. 그래서 베티는 지금 사과를 20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나나는 60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60이에요. 그래서 에이스 입장에서는 요 밑에 요 길이가 30, 요 위에 길이가 20이고 그래서 이 점이 에이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다우먼트를 나타내는 점이죠. 베티 입장에서는 이제 뒤집어 그렸으니까 요 이 점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베티의 인다우먼트도 동시에 나타내는 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보라색 길이 있죠. 이 보라색 길이가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면 지금 이 경제 내에 존재하는 총 사과의 부존 양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는 총 사과가 50개가 존재하죠. 에이스가 30개, 베티가 20개, 그러니까 총 50개의 사과가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 보라색 길이는 이 경제 내에 존재하는 총 사과의 개수를 나타내고 이 하늘색 이 직선의 길이는 이 경제 내에 존재하는 총 바나나의 개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에이스 20개, 베티 60개니까 합쳐서 80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에이스와 베티의 그래프를 따로 그려서 이렇게 봤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레고 블록 맞추듯이 베티의 그래프를 이제 180도 뒤집고 그러니까 천장과 이제 바닥을 바꾼 거죠. 이렇게 180도 뒤집고 그 다음에 레고 블록 끼우듯이 딱 이렇게 결합을 해서 네모 상자처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버짓 컨스트레인트도 그려봅시다. 자, 에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자신의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지난 요 직선이죠. 이게 지금 상대 가격 이제 P라고 합시다. 이제 P1 나누기 P2죠. 그냥 간단하게 P라고 썼어요. 상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예요. 자, 그러면 베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뒤집어서 그랬죠. 그리고 E라는 점이 지금 베티 입장에서 인다우먼트 포인트고, 자, 그리고 요 위에 요 각도가 역시나 상대 가격이죠. 그래서 P1 나누기 P2인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P라고 썼어요. 이게 역시 또 상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까만색 직선이 에이스 입장에서는 에이스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나타내는데 베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베티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나타내요.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 동일한 직선인데 이게 에이스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로도 기능하고 동시에 베티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로도 기능해요. 자, 이제 에이스의 인디퍼런스 커브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에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 여기다. 지금 에이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요 파란 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인다우먼트 포인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소비점이 보니까 에이스는 지금 사과를 공급하고 바나나를 수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이스는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기는 이제 그 시장에서 사과를 공급하고 바나나를 이제 수요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과 시장에서는 공급자, 바나나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는 거죠. 자, 베티도 자신의 이제 효용을 이제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베티는 주어진 상황 하에서 이제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뒤집어서 그렸으니까. 그래서 베티는 자신의 효용을 이제 극대화하는 이제 요 빨간 점을 이제 소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보니까 지금 베티는 이 사과가 20개가 있는데 20개보다 사과를 더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베티는 사과 시장에서 수요자가 되는 거고 바나나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에이스는 사과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해서 에이스가 공급하고자 하는 사과의 양은 지금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까만 점과 파란 점을 비교를 해보면 에이스는 파란색 화살표만큼 사과를 공급하려고 해요. 자, 베티는 지금 이 인다우먼트 포인트와 이제 저 빨간 점을 비교를 해보면 베티는 얼마만큼 사과를 수요하느냐면 이 빨간색 화살표 길이만큼 사과를 수요해요. 자, 바나나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수요 공급량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과와 지금 보니까 지금 일단 사과 시장에서 균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반 균형을 찾고 싶은 거고, 즉 사과와 바나나 시장이 동시에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그런 일반 균형을 찾고 싶은데 지금 그래프 보니까 지금 사과 시장과 바나나 시장이 지금 지금 균형이 아니라서 지금 일반 균형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변하겠죠. 그래서 뭐 사과 시장에서 수요가 더 많으면 이제 사과 가격이 올라야 될 테고, 뭐 바나나 시장에서 공급이 더 많으면 바나나 가격이 떨어져야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 될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리면 상대 가격이 이렇게 변했어요. 상대 가격이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의 상대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변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서 에이스와 베티가 또 자신의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거래량을 이제 좀 바꾸겠죠. 뭐 수요와 공급량을 이제 바꾸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또 일반 균형이 발생한지를 보고, 자 여차저차해서 그러면 결국 그러면 일반 균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반 균형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일반 균형이 존재한다면 이 그래프에서 그럼 그런 일반 균형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하면 자, 에이스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자, 그래서 에이스가 원하는 최적 소비점은 이제 파란 점이죠. 자, 베티의 최적 소비점이 빨간 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에이스와 베티가 원하는 최적 소비점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겹치고 있죠. 자, 그래프에서 지금 이 둘의 최적 소비점이 겹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게 양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이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에이스는 사과를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를 공급하느냐 하면 이제 요만큼 파란색 화살표만큼 사과를 공급하려고 하는 거고, 베티는 사과를 수요하는 거죠. 더 먹고 싶으니까. 얼마만큼 수요하느냐 하면 이 빨간색 화살표만큼 수요하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같죠. 바나나 시장에서도 바나나 수요와 공급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균형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 경제는 이제 어떤 경제냐면 두 명의 개인이 존재를 하고
뭔가 새롭게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 프로덕션이 없어요. 그래서 퓨어 익스체인지 이코노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부존 자원을 시장에서 서로 거래를 하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생산은 발생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생산은 발생하지 않고, 순전한 이제 거래만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익스체인지만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 균형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일반 균형 하에서는 지금 시장이 두 개가 있죠. 사과 시장, 바나나 시장이 두 개가 있고, 자, 일반 균형 하에서 사과 시장과 바나나 시장이 동시에 균형이 되고, 그래서 이 균형 일반 균형을 우리가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에이스의 인디퍼런스 커브와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접하는 그런 점으로 우리가 일반 균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 균형을 그래프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툴을 우리가 이제 에즈워스 박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즈워스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즈워스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요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에즈워스 박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일반 균형을 우리가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우리의 다음 질문은 뭐냐면, 자,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인데, 자, 우리는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 효율성의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그 효율성의 개념 하나를 살펴봤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효율성의 개념은 파레토 이피션시라는 이제 효율성이에요. 자, 파레토 이피션시,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것은 자,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거래를 하죠. 이제 거래를 하고 나서 이제 에이스는 뭐 사과 바나나 몇 개씩, 그다음에 베티는 사과 바나나 몇 개씩 이렇게 이제 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배, 그런 리소스 엘로케이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리소스 엘로케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와 베티가 있는데, 에이스는 뭐 결국 사과 10개, 뭐 바나나 뭐 20개, 예를 들어서 바나나 뭐 30개. 그다음에 베티는 또 사과, 바나나 뭐 몇 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시장을 떠나서 집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자, 요 엘로케이션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 X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X라는 이제 엘로케이션이 뭐냐면 지금 에이스는 뭐 10개, 30개, 베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소비를 하는 요 상황을 X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라는 엘로케이션을 언제 파레토 이피션트 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뭔가 Y라는 다른 엘로케이션이 존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Y라는 엘로케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에이스는 뭐 사과 12개, 뭐 바나나 뭐 28개, 베티는 뭐 사과 바나나 몇 개씩, 이렇게 뭔가 다른 X와는 다른 어떤 엘로케이션이 존재를 해가지고 A나 B 중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X에 비해서. 그래서 Y라는 어떤 엘로케이션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Y 지금 X라는 엘로케이션이 있고, 지금 여기서 까만색으로 표시한 거는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한 숫자는 X라는 엘로케이션이에요. 자, X라는 엘로케이션이 있는데, 자, Y라는 엘로케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Y라는 엘로케이션은 뭔가 다른 값이겠죠. 에이스와 베티가 먹는 값이 좀 다른 값이에요. 자, 근데 Y라는 엘로케이션이 뭐냐면 A하고 B 둘 중에 X에서 B에서 효용이 둘 다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X에서 Y로 엘로케이션이 바뀔 때 A하고 B, 에이스와 베티 둘 다 효용이 줄어들진 않아요. 줄어들지 않을 뿐더러 에이스나 베티 둘 중에 한 명은 효용이
증가해. 만약 그런 어떤 엘로케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X 엘로케이션을 파레토 이피션트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엘로케이션 X가 있어요. 좀 뭐 값을 한번 써봅시다. 그냥 자 A, B가 있는데 이 엘로케이션 X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과, 바나나가 있는데 자 지금 사과가 뭐 20개, 사과 총 50개니까 이제 베티는 30개. 자, 바나나가 총 40개니까 80개니까 이제 바나나 40개 40개라고 해봅시다. 이게 엘로케이션 X예요. 그래서 엘로케이션 X라고 하면 에이스는 20개 40개 먹는 거고 베티는 30개 40개 먹는 거예요. 이게 X예요. 자, 그런데 Y라는 엘로케이션이 있어요. 이 Y라는 엘로케이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이스가 사과 25개, 베티가 사과 25개 먹는 거고 에이스가 바나나를 45개, 베티가 바나나를 예를 들어서 35개를 먹어요. 이렇게 하면 좀 얘가 이상하네. 다시 이렇게 하고 이거를 35로 합시다. 35, 45로 합시다. 그래서 빨간색 숫자는 Y 엘로케이션이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베티는 효용이 변화가 없어요. 지금 까만색 X나 Y나 베티의 효용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에이스의 효용이 늘어났어요. 까만색보다 빨간색 하에서 에이스의 효용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엘로케이션 X, 까만색으로 표시한 저 값 엘로케이션 X는 파레토 이피션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에이스, 베티 둘 다 지금 X에 비해서 Y 하에서 에이스와 베티 둘 다 일단 효용이 감소하는 사람은 없고 둘 중에 한 명은 효용이 늘어나죠. 이런 경우니까 X 엘로케이션은 파레토 이피션트 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럴 때는. 자, 그러면 언제 주어진 엘로케이션이 파레토 이피션트 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Y 엘로케이션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주어진 엘로케이션 X에 비해서 뭔가 다른 엘로케이션을 뭘 어떤 거든지 생각을 하든지 간에 둘 다 효용이 줄어들진 않고 한 명은 효용이 확실하게 증가하는 이런 엘로케이션이 없으면 애시당초 주어진 엘로케이션을 우리가 파레토 이피션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이피션트하다라고 얘기할 건데 이때 사용하는 이피션시 효율성의 개념은 이 파레토 이피션시의 개념이에요. 이 파레토 이피션시라는 이 이피션시의 개념은 굉장히 폭넓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폭이 하도 넓다 보니 이게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을 찾으면 이게 좀 약간 쉽게 이피션트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 요 그래프에서 지금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을 찾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파레토 이피션트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파레토 이피션트 한 그러한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에처스 박스를 그리고 자, 인다우먼트는 여기고 이제 이렇게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그리지 말고 자, 이제 그 인다우먼트가 여기 있어요. 자, 인다우먼트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이스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인다우먼트를 그냥 내가 먹고 소비하겠다. 그러면 효용을 얼마만큼 얻으냐 하면 지금 이 인디퍼런스 커브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에이스 자신의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지나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나타내는 만큼의 이제 효용을 에이스가 누리게 되겠죠. 자, 그럼 베티도 역시 자기 그냥 인다우먼트를 먹고 말겠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인데 그래서 A가
에이스의 인디퍼런스 커브, 그다음 IB는 이제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인데 지금 IB가 나타내는 효용의 정도만큼 베티는 자신의 인다우먼트를 소비함으로써 이제 효용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과연 현재 주어진 엘로케이션. 여기서 이제 주어진 엘로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인다우먼트 포인트인 E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에이스와 베티 둘 다 인다우먼트를 그냥 소비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과연 이 인다우먼트 포인트 E, 현재 이 엘로케이션이 파레토 이피션트 하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답은 아니에요. 아니다예요. 자, 왜 그러냐면 뭔가 엘로케이션이 존재해요. 어떤 엘로케이션이냐? 뭐 요런 엘로케이션. 이걸 Y라고 해봅시다. 요 Y라는 엘로케이션 존재를 해요. Y라는 엘로케이션은 뭐냐면 에이스는 지금 사과를 요만큼 먹고 바나나를 요만큼 먹는 상황이고 베티는 사과를 요만큼 먹고 바나나를 요만큼 먹는 그러한 엘로케이션이에요. 자, 요 엘로케이션 Y는 자, 요런 엘로케이션 Y를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 엘로케이션 E,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파레토 이피션트 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Y라는 엘로케이션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에이스는 효용이 변화가 없어요. E하고 Y 둘 다 에이스 인디퍼런스 커브 상에 있기 때문에 에이스의 입장에서는 효용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베티는 효용이 증가하죠. 요 Y점을 통과하는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를 생각을 해보면 베티는 효용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점에 비해서 Y점은 Y라는 엘로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에이스와 베티 둘 다 효용이 줄어드는 사람은 없고 한 명은 여기서 베티죠. 한 명은 효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엘로케이션이 뭔가 존재를 하는 거야. Y라는 엘로케이션이. 따라서 E라는 엘로케이션은 파레토 이피션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Y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여기 뭐 무슨 W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Y하고 W뿐만 아니라 뭐 이런 Z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점이 파레토 이피션트 하지 않다는 것은 뭐 사실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G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E에서 G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즉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A와 베티가 E에서 G로 이동을 하게 되면 둘 다 효용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E라는 점은 이제 파레토 이피션트 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현재 그래프에서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뭔가 눈처럼 생긴 렌즈처럼 생긴 이런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 두 개가 이제 교차하는 그런 이제 점들을 가지고 이런 렌즈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렌즈 영역으로 이 에이스와 베티가 이동을 하면 이제 거래를 통해서 둘 다 효용이 증가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지금 에이스와 베티 어떤 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인다우먼트 포인트 E 점을 사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꼭 인다우먼트 포인트 E뿐만 아니라 이 지금 에초스 박스 상에 존재하는 아무 엘로케이션이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에이스와 베티가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가 중간에 겹치는 뭔가 렌즈에 해당하는 영역을 만들어내면 이게 해당 엘로케이션은 파레토 이피션트한 엘로케이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다우먼트 포인트 E를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 두 개, 에이스와 베티 인디퍼런스 커브 두 개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렌즈 영역을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명의 개인은 이제 코어로 이동을 하게 되면 둘 다 효용이 증가해요. 물론 이제 코어로 이동을 하는데 이런 이제
코어 가장자리에 있는 점으로 이동하면 한 명의 효용만 증가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효용은 변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E에서 지금 이 점에서 코어로 이동하면 일단 둘 다 효용은 떨어지는 일은 없고 적어도 한 명은 효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이동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이동을 우리가 파레토 임프루브먼트라고 불러요. 파레토 개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볼 때 파레토 개선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현재 상황이 파레토 이피션트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게 새롭게 옮겨간 상황 하에서 모든 개인의 효용이 일단 감소하는 사람은 없고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명은 효용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파레토 임프루먼트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빨간 점으로 이제 거리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파레토 임프루먼트가 발생을 하고 둘 다 이제 효용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간 점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빨간색이 이제 에이스의 인디퍼런스 커브, 그다음에 또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이제 이 빨간 점은 파레토 이피션트 하냐? 뭐 여전히 파레토 이피션트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여전히 렌즈 영역 코어가 존재를 이 렌즈 영역이 존재를 하니까 지금 이 파란색 점으로 이제 추가로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둘 다 또 효용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빨간 점도 이 지금 파레토 이피션트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파레토 이피션트한 엘로케이션은 그러면 뭐냐, 어디냐 도대체? 파레토 이피션트한 엘로케이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그래프에서 파레토 이피션트한 엘로케이션은 이 파란 거는 이제 파란 걸로 표시합시다. 요거는 이제 에이스의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예요. 파란 점을 엘로케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요 파란 커브는 이제 에이스의 인디퍼런스 커브. 자, 파란 점을 통과하는 이제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도 있겠죠. 그걸 고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 그래서 자, 요 파란 엘로케이션 지금 코어 내에 존재하는 어떤 엘로케이션이죠. 요 코어 내에 존재하는 엘로케이션인데 요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엘로케이션에서 에이스와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려보니까 얘네 둘이가 지금 접하고 있어요. 자, 요런 엘로케이션이라면 요거는 이제 파레토 이피션트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아무 엘로케이션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거든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에이스의 인디퍼런스 커브 위쪽에 존재하는 어떤 엘로케이션이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엘로케이션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파란 점에서 이 까만 점으로 이동을 하면 에이스는 효용이 늘어나지만 베티는 효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파란 점에서 1번 영역으로 이동을 하면 1번 영역에 있는 어떤 엘로케이션으로 이동하면 베티는 효용이 줄어들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2번 영역에 있는 어떤 엘로케이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파란 점에서 2번 영역에 있는 어떤 엘로케이션으로 이동하면 에이스의 효용이 줄어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이제 엘로케이션 생각을 해보세요. 자, 3번에 있는 3번 영역에 있는 엘로케이션으로 파란 점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에이스와 베티 둘 다 효용이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지금 요 영역에 있는 엘로케이션 4번이라고 생각하고 이동을 하면 역시나 에이스와 베티 둘 다 효용이 줄어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현재 우리가 파란 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요 파란 점에서 지금 이 에초스 박스 상에 있는 아무 엘로케이션으로든 이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지금 효용이 줄어들어요. 에이스가 됐든 베티가 됐든 하여튼 누군가는 효용이 줄어들어요. 그 말인즉슨 파란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다른 엘로케이션 Y라는 게 존재를 안 해요. 이 Y라는 게 뭐냐 하면 에이스와 베티 둘 다 효용이 줄어드는 일은 없고
적어도 한 명은 효용이 늘어나는 그러한 엘로케이션 Y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파란색 엘로케이션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 그래프의 파란색 이 엘로케이션, 파란색 점으로 나타내지는 이 엘로케이션은 파레토 이피션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프 상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개 이 에이스와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접하는 엘로케이션이 바로 이제 파레토 이피션트한 그런 엘로케이션이구나. 근데 이제 접한다는 거는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죠. 즉 이제 에이스의 MRS와 베티의 MRS가 이제 같은 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조스박스 그래프에서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들을 이제 찾았어요.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은 어떤 놈이냐? 지금 이 에이스와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접하는 이제 그런 엘로케이션. 즉 MRS 에이스와 베티의 MRS가 같은 그런 엘로케이션이 바로 파레토 이피션트한 엘로케이션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찾았어요. 자, 그럼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이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요 파란 점 하나밖에 없을까요? 꼭 그렇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자, 요 빨간 점도 지금 보니까 요 빨간 점은 이제 에이스의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 그다음에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통과하는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와 지금 빨간색 에이스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접하고 있죠. 그래서 빨간 점도 파레토 이피션트한 엘로케이션이에요. 따라서 이 에초스 박스 상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은 굉장히 많구나.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 여기도 파레토 이피션트, 이렇게 접하면 여기도 파레토 이피션트한 엘로케이션. 그래서 지금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이 뭐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이 이제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곡선을 우리가 이제 컨트랙트 커브라고 불러요. 요 곡선을 우리가 컨트랙트 커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면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은 이 두 명의 경제 주체의 MRS가 같은 그런 엘로케이션이고, 이러한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은 이 에초스 박스 상에 뭐 굉장히 많고, 이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이제 컨트랙트 커브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뭐냐면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을 찾았죠. 두 번째로 한 작업은 파레토 이피션트,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학습하는 이제 효율성의 두 번째 개념이죠.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 두 개를 합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을 찾았는데, 그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하에서의 엘로케이션이 과연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느냐 하는 걸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앞서와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자, 그래프가 좀 복잡하지,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그래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지금 여기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있고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에이스가 원하는 최적 소비점 여기, 베티가 원하는 최적 소비점은 여기, 그래 똑같죠. 그래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엘로케이션 하에서 지금 에이스와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접하죠. 즉 MRS가 똑같아요.
따라서 이건 지금 이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는 그런 어떤 점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이피션트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에피션시의 개념은 파레토 에피션시. 그래서 이 이제 첫 번째 결과가 이 소위 이 소위 이제 first theorem of welfare economics라고 부르는 이제 결과인데, 그래서 후생 경제학 제일 정리 뭐 이렇게 부르는데, first theorem of welfare economics, 그러니까 후생 경제학 제일 정리 뭐 이렇게 부르는 결과인데, 이 주장이 하는 얘기는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엘로케이션은 이피션트하다. 여기서는 이제 이피션트하다는 이피션시의 개념이 이제 파레토 이피션시죠. 그래서 시장 균형은 효율적이다라는 거. 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first theorem of welfare economics, 그래서 이제 시장 균형이 효율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이 efficiency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파레토 efficiency의 개념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별의별 게 다 efficient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어떤 사항이 이제 효율적이야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사실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사람이 뭔가가 효율적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파레토 이피션트하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자, 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는 모든 엘로케이션은 효율적이죠. 파레토 이피션시 개념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중간에 있는 뭐 파란색 엘로케이션, 빨간색 엘로케이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누가 효율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 효율적이네,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엘로케이션. 자, 이런 엘로케이션은 지금 보니까 이제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죠. 그래서 이런 까만색 엘로케이션도 이제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말이야, 이 까만색 엘로케이션이 이거 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뭐 연결해서, 자, 이게 그러니까 요 까만색 이 엘로케이션 있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 균형으로 얻은 건데, 이게 효율적이야.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까만색 엘로케이션은 어떤 엘로케이션이냐면 에이스가 대부분 다 먹고 베티는 쫄쫄 굶고 있는 그런 엘로케이션이에요. 그렇죠? 이 경제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리소스를 에이스가 다 소비하고 베티는 거의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엘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케이션이 이피션트하다. 그러면 뭐 so what?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니 이게 뭐 이피션트한데 근데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면 이 뭐 중앙에 있는 엘로케이션,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는 이제 엘로케이션 중에 요 중앙에 있는 엘로케이션은 뭐 그래도 괜찮아요. 효율적이고 그래도 둘 다 적절하게 나눠 먹고. 근데 막 이런 가장자리에 있는 요런 애들도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파레토 이피션시 개념을 사용을 하면. 근데 굉장히 더러운 그런 엘로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 중에 파레토 이피션시 개념을 이제 은근슬쩍 쓰면서 막 효율성의 개념을 이제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뭐 굉장히 더러운 그런 상황인데도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 경제학자의 양심으로 뭐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지 않나. 그래서 이 파레토 이피션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폭넓은 개념이어서 별의별 게 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제 뭔가가 효율적이다, 어떤 엘로케이션, 어떤 상황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게 파레토 이피션시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주장은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후생 경제학 제1정리 생각을 해봤고, 자, 제1정리가 있으니까 제2정리도 있겠죠. 세컨드 디오렘이 있어요. 후생 경제학 제2정리가 있는데, 이 세컨드 디오렘은 뭐냐면, 자, 이게 first가 있고 이제 second가 있는 거죠. 제1정리는 이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이제 파레토 이피션트하다라는 거. 그럼 second는 뭐냐면 이게 반대예요. 파레토 이피션트하다 그러면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다. 자, 근데 요 말은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엘로케이션은 이제 이피션트하다. 요 말은 되는데 요 두 번째 거는 파레토 이피션트하면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다. 요건 좀 말이 이상하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은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으로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제2 정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파레토 이피션트한 엘로케이션이 있으면 걔는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인다우먼트가 있어요. 자, 인다우먼트가 있고, 그러면 자, 이제 인다우먼트가 있고 이제 뭔가 이제 요게 이제 시당초 초기 상황이겠죠. 자, 초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자, 뭔가 컨트랙트 커브가 있을 테고 여기가 이제 요 A점을 생각을 하면 A점은 지금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으니까 파레토 이피션트한 엘로케이션이겠죠. 자, 나는 지금 A를 달성하고 싶어요. 자, 자, 다시 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요 A. 자, 지금 컨트랙트 커브가 있고 요 A 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제가 경제학자인데 자, 지금 이제 이 점을 보니까 지금 이 점을 보니까 뭔가 좀 에이스한테 좀 에이스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인다우먼트 E를 보니까 에이스는 사과는 그래도 뭐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데 바나나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베티는 사과도 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바나나는 거의 대부분 베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점이라는 게. 자, 따라서 지금 이 인다우먼트가 이 점일 때 가만히 놔두면 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에서 뭔가 이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으로 뭔가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시장에서 뭔가 이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을 이런 점이 이제 균형점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균형점 보니까 역시나 뭐 에이스는 별로 먹는 게 없고 베티가 거의 대부분 다 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경제학자가 볼 때 이건 좀 너무하다. 에이스가 이렇게 안 먹고 베티가 다 먹으면 에이스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저건 좀 그렇고 제가 볼 때 이 A점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야. 지금 A점은 보니까 일단은 이 중간쯤에 있어요. 지금 이 에초스 박스 중간쯤에 있으니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잘 좀 골고루 먹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 커브 상이 있으니까 이 A점은 지금 이피션트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A점이 되게 좋아 보여. 그래서 제가 궁리를 하는 거야. A점은 지금 파레토 이피션트한 엘로케이션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A점으로 가도록 좀 유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저기 무슨 베티한테 있는 걸 뺏어가지고 너 임마 저기 에이스한테 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A라는 점을 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경제학자가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조세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티한테 가서 그냥 막 뺏어올 수는 없고 이제 조세 제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 이제 20세기, 21세기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세금 내고 뭐 이런 거에는 되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조세 제도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세 제도를 사용을 해서 이제 베티한테 조세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베티한테서 사과 몇 개를 조세로 받아요. 그러면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까만색 E에서 파란색 E로 변하겠죠. 자, 까만색 E에서 파란색 E로 변했다는 거는 지금 에이스와 베티 둘 다 바나나 양은 변화가 없는데 지금 베티한테서 사과 몇 개를 이제 세금으로 받아서 에이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베티한테는 세금을 매기고 텍스를 매기고 베티한테는 텍스를 매기고 에이스한테는 서브시디를 준 거예요. 사과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너네 시장에서 이제 거래해서 너네가 원하는 거 먹어. 그렇게 했더니 시장에서 둘이서 막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생기면서 이거는 이제 에이스 인디퍼런스 커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베티의 인디퍼런스 커브. 그래서 둘 다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이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달성이 됐고, 그게 A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컨 디어렘은 뭐냐 하면 이제 후생 경작 제2 정리는 뭐냐 하면 어떤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야. 단 적절한 소득 분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후생 경제학 제2 정리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제1 정리는 시장 균형은 이피션트하다라는 얘기고, 제2 정리는 뭔가 이피션트한 그런 엘로케이션이 있으면, 뭔가 이피션트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뭐 강제로 이렇게 뭐 유도할 필요까지는 없고, 적절하게 소득 분배만 이제 조세, 서브시디 이런 걸 사용해서 적절하게 소득 분배만 잘 해주면 그러한 효율적인 상황은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제2 정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제1 정리와 제2 정리를 이제 합쳐서 결국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시장 균형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효율적인 거고, 뭔가 효율적인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시장 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 균형이라는 것과 이제 효율적인 엘로케이션이라는 게 결국 뭐 굉장히 비슷한 거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 균형은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정리와 2 정리 합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 거는 우리가 이제 파셜 이퀄리브리엄, 이제 부분 균형, 이제 어떤 한 시장만 살펴보는 그 파셜 이퀄리브리엄에서 이제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개념, 그건 사실 학부 경제 원론 시간부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제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그 일반 균형이라는 이러한 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시장 균형의 개념을 확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시장 균형은 효율적인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시장 균형이 물론 뭐 항상 뭐 효율적인 이제 그런 상황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니긴 하죠. 시장이 실패가 존재하니까 분명히.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고, 그래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인 수준 하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장 제도를 이런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